김남국 의원의 페이스북 글입니다. 욕설에 이어 반말입니다. 미국에선 이 새끼 욕설로 나라 망신시키더니 국내에선 처음 보는 국민을 아랫사람처럼 하대하고 또 반말을 내뱉었습니다. 이번이 처음이 아닙니다. 청년 경찰관을 만나도 마트에서 50대 이상으로 보이는 분을 만나도 반말이 그냥 습관입니다. 이거 완전히 거꾸로 된 태도입니다. 대통령은 국민의 상전이 아닙니다. 해외에 나가서는 잔뜩 쫄아서 당당하지 못하고 움츠러든 모습으로 국민 보기 부끄럽게 행동하고 국내만 들어오면 동네 큰형님 마냥 처음 보는 국민에게도 습관적으로 반말하는 것은 매우 부적절합니다. 대통령은 앞에 있는 한 사람을 놓고 반말한다고 생각하는지 모르겠지만 대통령을 보고 있는 모든 국민에게 반말하는 것입니다. 보는 국민은 기분이 나쁩니다. 처음 보는 사람에게 존댓말이 기본 상식이고 예의입니다. 도탈하다는 것은 본인 착각입니다. 우리 국민에게 무례한 반말이 아니라 국민을 하늘같이 높이는 자세와 진심에서 우러나오는 경어를 사용해 주시기 바랍니다. 제발 좀 고쳐주시기 바랍니다. 이런 글이 올라왔는데 이게 왜 이런 글이 올라왔느냐? 농약 있나? 그냥 먹어도 되나? 추석 때는 파란 사과를 보고 이게 빨개지나? 반말이 일상이죠. 윤석열은 검사 생활이 지금까지 이어오고 있습니다. 제가 요 이야기를 가지고 온 게 윤석열이 하고 있는 이 말투에 대한 심리, 얘네들은 왜 도대체 이렇게 이야기를 하나? 사과를 일단 하지 않고 반말이 일상이고요. 그리고 기억이 나지 않는다. 그리고 확답을 피하고 이런 일들이 일상이란 말이죠. 자, 이게 왜 그러면 얘네들은 이런 말투를 쓰는가? 그들의 심리에 대한 이야기를 좀 해보려고 합니다. 국회에서 이 새끼들이 승인 안 해주면 바이든은 쪽팔려서 어떡하나? 이런 얘기를 해서 나라가 뒤집어졌고 외신에서도 전부 다 지금 이 문장으로 해석을 해서 보도를 했습니다. 자, 그런데 윤석열은 바이든이라고 말한 적은 없고 이 새끼 이런 것들은 기억이 안 난다.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기억이 안 난다? 몇 년 전의 이야기도 아니고 불과 며칠 전의 이야기. 그리고 언론에서 대서특필했었던 그 이야기가 기억이 안 난다. 이거를 이해할 수 있는 사람이 있을까요? 그런데도 얘네들은 기억이 안 난다라는 이야기를 합니다. 김웅, 얘도 검사 출신이죠. 기억 안 난다. 고발 사주 사건 가지고 조사를 받고 기자회견을 할 때도 기억이 안 난다. 안 했다가 아니에요. 기억이 안 난다. 얘네들 사법고시 패스하고 대한민국에서 머리 좋다고 소문난 애들이란 말이죠. 그런데 기억이 안 난다는 말을 아주 좋아합니다. 영상 하나 보겠습니다. 그 디지털 성범죄물을 압수수색 영장 청구해서 발부될 때까지 또 확산되는 걸 막기 위해서 긴급 보전하는 내용들인데요. 이런 내용 같은 경우는 좀 시급하게 해야 될 법안 아니겠습니까? 예, 근데 법률안에 이미 상당 부분 포함되어 있고 그 국회에서 진행해 주시면 법무부는 동의하십니까, 이 법안에는? 제가 지금 구체적으로 좀 살펴봐야 되겠긴 하겠습니다만 말씀하신 70일 정도 시간이 있었는데. 아니요, 지금 저한테 의원님께서는 사전 질문지를 전혀 안 주고 계시지 않습니까? 근데 갑자기 질문하시면서 이걸 왜 모르냐 이런 식으로 장학시 주시고 그게 11개 법안에 들어가 있어요. 지난 7월 28일 날 장관님께서 살펴보시겠다고 한 리스트에 포함되어 있는 법안 하나를 제가 예시를 든 겁니다. 위원님, 제가 외람되지만 하나만 말씀드리면 가급적이면 어차피 이게 건설적 토론을 위해서는 이 질문 요지를 미리 좀 말씀해 주시면 저희가 좀 더 충실하게 다른 분들 다 주고 계시거든요. 7월 28일에 제가 이미 질문 드린 내용입니다. 여기서 한동훈은 뭐라고 얘기하느냐? 질문지를 미리 안 줬다. 질문지를 미리 줘라. 이런 얘기를 합니다. 어떤 질문이었냐면 그 디지털 성범죄 같은 경우에 압수수색 영장이 나오기 전까지 엄청나게 빠른 속도로 전파되기 때문에 일단 그거를 막는 법안, 압수수색 없이 일단 그거를 막을 수 있는 법안에 대해서 동의하느냐? 라는 질문이에요. 그러면 대체적으로 그 법안들에 대해서 동의한다라고 대답을 하면 되는데 한동훈은 확답을 하지 않습니다. 그리고는 뭐라 그러냐? 질문지를 안 줬다. 이런 얘기를 합니다. 이게 뭘까? 이게 검사들의 특징인데 특히나 나쁜 짓을 일삼던 검사들의 특징이에요. 윤석열, 한동훈. 이들은 지금 정치를 하고 있는 게 아니라요. 국민들과 상대로 재판을 하고 있다. 이런 마인드가 머릿속에 박혀 있습니다. 법안에 대해서 법무부도 동의하느냐는 질문에 확답을 못해요. 자, 질문지를 미리 받아서 법적으로 이게 재판으로 갔을 경우에 나에게 불이익을 주는지 안 주는지에 대한 검토가 끝나지 않으면
확답을 하지 못합니다. 지은 죄가 많기 때문에. 한동훈은 이런 식으로 얘기하죠. 뭐 얘기하십시오. 질문을 하면 확답을 안 해요. 내가 지금 대답을 하는 이 대답이 나중에 자신에게 불리한 진술이 될 수도 있다라는 걸 이 마음에 깔고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확답을 할 수가 없는 거예요. 질문지가 미리 와서 이걸 법적 문제가 없는지를 검토가 끝나야지만 확답을 할 수 있어요. 거기다가 기억이 안 난다라는 말을 참 좋아하죠. 어떻게 대통령이 온 국민이 다 듣고 전 세계가 다 들은 그 말을 본인이 기억이 안 난답니다. 납득이 잘 안 되잖아요. 그럼 왜 기억이 안 난다라고 하느냐? 기억이 안 난다라고 해야 재판으로 갔을 때 어떻게든 빠져나갈 구멍이 열려 있다라는 걸 알고 있기 때문에 그래요. 대통령 윤석열 사과하지 않습니다. 왜 사과를 하지 않느냐? 이들은 사과를 하면 내 잘못을 인정하는 꼴이 되니 재판으로 갔을 때 매우 불리해진다라는 생각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입니다. 무슨 말인지 아시겠죠? 얘네들이 민주당 정치인들에게 사과를 요구합니다. 그렇게 사과를 하잖아요. 그럼 그것은 재판에서 불리하게 작용할 수 있다라는 거예요. 김혜경 여사가 사과를 했잖아요. 그건 얘네들이 원하는 그림이었을 겁니다. 얘네들은 사과하지 않습니다. 죄송합니다. 한마디 하면 넘어가요. 그게 정치적인 영역이죠. 하지만 검사 출신들은요, 사과하지 않아요. 사과하면 내 잘못을 인정하는 꼴이 된다라는 마인드가 깊게 박혀 있습니다. 그러니까 사과를 못하는 거예요. 한동훈이 대답을 제대로 하지 못하고 질문으로 받아치는 이유도 이게 버퍼링이 걸리는 거야. 내가 지금 이 질문에 답을 하면 나중에 법정에 왔을 때 나에게 불리하게 작용할까 안 할까에 대한 확신이 없기 때문에 그래서 대답을 못하고 결국 대답한다는 건 사과하는 게 아니라 기억이 안 난다라고 이야기하는 겁니다. 얘네들은 정치를 하는 게 아니라 아직까지 검사, 특수부 검사의 조작질 여기에 빠져 있어요. 그러니까 이런 말을 쓰는 겁니다. 한동훈이 싸가지가 없고 이래서가 아니에요. 특수부 검사 출신들, 조작과 날조를 일삼던 애들의 말투 어법이 이래요. 빠져나갈 궁리를 합니다. 자기가 뱉은 말에 책임져야 되는 일이 생길까봐 두려워서 확답을 하지 못하는 겁니다. 물론 싸가지도 없죠. 얘네들이 이런 말투를 쓰는 심리에 대해서 이렇게 이야기하는 사람들이 많지가 않아서 제가 이 부분에 대해서 조금 이야기를 해본 거예요. 얘네들 말하는 걸 잘 보십시오. 뻔한 질문에 대답을 안 합니다. 왜 대답을 안 할까? 머리가 핑핑핑핑 돌아가는데 과부하 걸리는 거예요. 내가 이 대답을 해도 되나? 이런 대답을 했을 때 나중에 이게 재판으로 갔을 때 이 대답이 나에게 불리하게 작용하진 않을까라는 확신이 없으면 어버버버거리고 대답을 안 합니다. 질문을 넘기죠. 그리고는 상대의 말실수의 꼬투리를 잡습니다. 최강욱 의원과의 설전에서 그랬죠. 얘네들은 기본적으로 수사와 재판 이 마인드로 정치를 하고 있는 거예요. 우리가 아는 정치인들은 말도 잘 바꾸죠. 야, 정말 뻔뻔하다. 이렇게 얘기했다가 저렇게 얘기했다가 훅훅 뒤집습니다. 그런 게 정치인이잖아요. 근데 얘네들은 그걸 잘 못해요. 그러니까 라이브로 대답하는 게 어렵습니다. 이게 내가 한 말에 책임지겠다라는 마인드가 아니라 내가 말실수를 해서 재판에서 나에게 이게 불리하게 적용하면 어떡하지? 라는 두려움. 그러니까 쫄보들이라는 거죠. 법꾸라지들. 그래서 이런 말투를 쓴다. 얘네들은 이런 어법을 사용하고 있다라는 거예요. 자, 한동훈이 대통령을 하겠다? 자, 한동훈이 TV 토론장 한번 나오면 재밌을 겁니다. 대답을 못 하거든요. 라이브로 준비되지 않은 답을 할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윤석열이 그때 무슨 연설하는데 대본 안 나와가지고 몇 분 동안 그냥 가만히 쩝쩝거리다가 있었잖아요. 즉흥적으로 하는 것에 대한 두려움이 굉장히 강해요. 왜냐? 지은 죄가 많은 특수부 검사들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내 말 한마디 한마디로 내가 나중에 발목 잡힐 수도 있다라는 두려움. 이 두려움은 또 왜 작동을 하느냐면 얘네들이 진술 하나로 엮어서 사람들 감옥에 집어넣는데 달인들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정경심 교수, 최성해의 진술 하나서부터 시작된 겁니다. 맨 처음에 조국 전 장관을 수사하기 시작하는 건 뭐였냐? 사모펀드. 이건 권력형 비리가 있는 것이 틀림없다라는 확신을 가지고 수사에 들어갔어요. 그런데 안 나왔죠. 사모펀드로 조국을 엮지 못했습니다. 그러자 옆으로 가죠.
정겸 그 아내와 그의 딸과 그 가족들을 노립니다. 그리고는 죄가 많은 최성애를 구워 삶아서 표창장 안 줬다고만 해라. 나머지는 우리가 알아서 한다. 진술 하나만 가지고 정경심 교수를 4년형을 만들어내는데 성공을 하죠. 이들은 말 한마디로 감옥에 갈 수도 있다라는 걸 너무나 잘 알고 있어요. 그렇게 죄 없는 사람들을 감옥에 보낸 적이 많은 인간들이기 때문에 그렇죠. 앞으로도 이들이 하는 말들을 잘 들어보십시오. 예상되지 않은 질문에 확답하는 일이 없을 겁니다. 그건 얘네들이 쫄보라서 재판으로 갔을 때 자신의 한 말에 발목 잡힐까봐 두려운 마음, 이것 때문이다.